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실부분 중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나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나는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가 데이터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부터는 정작 이제 이 건강보험료가 정식적으로 이제 부과가 될 건데 과연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건지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책 35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직장가입자, 두 번째가 지역가입자, 세 번째가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이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피부양자로 그동안 남아 있었는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피부양자에서 이제 별도 떨어져 나와서 별도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의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가입자는 월급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수 월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수 월액을 갖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내가 지급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가 6.67%의 보험료율을 곱하는데 반은 회사에서 반은 근로자가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제 직장가입자가 아니겠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 점수당 195.8원을 곱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럼 보험료 부과 점수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 이 세 가지를 갖고 등급을 매깁니다. 소득이 많으면 이제 높은 등급을 매기겠죠. 재산도 그렇고 이 등급에 따라서 195.8원을 곱해가지고 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럼 중요한 게 나는 그동안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비속 자녀들 밑에서 피부양자로 남아있는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유를 한번 보면 되겠죠. 왜 이 사유를 알면은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반대의 케이스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그 첫 번째 사유가 내가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연금 뭐 이런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내 자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겠죠. 이 과세 표준인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재산이 그만큼 있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아까는 9억이었고 만약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이하이면서 아까 이자 등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떨어져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소득 금액만을 갖고 얘기를 했고 동그라미 2번은 재산 금액을 갖고 얘기를 했고 동그라미 3번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일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소득 금액이 제로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마지막 사유는 사업자 등록을 안 냈습니다. 안 낸 경우에는 안 내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법이 이제 개편이 됐죠. 개편이 되면서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면은 피부양자에서
떨어져서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돼서는 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내고 있을 테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그 분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가, 즉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을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어가지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는 거 외에 별도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할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소득도 없고 그냥 피부양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있었는데 내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지 이제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내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난 이미 직장가입자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은 여기서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소득이 법정 금액 이상이면은 여기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을 갖고 별도 소득 원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3,4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3,400만 원은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럼 이 3,400만 원은 수익 금액입니까? 소득 금액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3,400만 원은 소득 금액, 즉 경비를 뺀 이익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의 별도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고, 만약 이 임대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400만 원은 경비를 뺀 이익 금액을 갖고 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피부양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밑에서 피부양자로 붙어 있는데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아까 발생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된다겠죠? 소득, 재산, 자동차 이 금액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등급 합산 부가 점수에다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려면은 소득금액이 제로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다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얼마의 임대 수익 금액까지 내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제로가 나오는 금액까지는 내가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당연히 얘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기가 안 되고,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익금액의 50% 또는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제금액이라고 해서 400만 원,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된 게 소득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자, 즉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은 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경비율을 60% 적용받죠. 그럼 필요경비가 1,000만 원에 60%니까 600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공제금액이 얼마가 되죠? 주택임대소득금액의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400만 원의 공제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1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0만 원 빼면 400만 원 나오고 공제금액 400만 원이니까 임대소득금액은 제로가 되겠네요. 즉 무슨 얘기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제로가 돼가지고 별도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죠? 공제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임대소득금액이 제로가 됩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필요경비가 몇 프로 공제된다고 했죠? 임대수익금액에 대해서 50%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해서 보면은 임대수익금액이 400만 원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임대소득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미등록했었을 때 필요경비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별도의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최근에 주택임대소득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자의 서식을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서식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는 임대소득금액은 임대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공제금액까지 차감한 이후에 금액이 임대소득금액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국세청에서 제작한 서식을 보면은 이 공제금액, 즉 400만원, 200만원을 빼는 그 순서가 임대소득금액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임대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바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이 1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임대소득금액이 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발생한 꼴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분명 공제 금액은 소득금액 다음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 그 다음으로 빠져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세청의 신고서식이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매년 5월 달에 주택임대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택임대소득은 국세청은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통보된 소득금액을 갖고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기 때문에 뭐 2019년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정작 2020년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 5월달에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 자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돼가지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 것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11월 달 되면은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5월 달에 신고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11월 달부터 그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 더 신중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갖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실부분, 그리고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페이지 365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